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인과 얘기를 하던 도중에 그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에 산지 1년 조금 더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집 인테리어를 거의 대부분 제 손으로 했어요. 그거를 아는 그 지인분이 요즘 사람들은 셀프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 셀프 인테리어기도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부동산에 관한 게 꼭 집의 매매, 전세, 월세에 관한 거, 뭐 부동산에 관한 법률, 뭐 그런 것뿐 아니고, 인테리어도 부동산 상식의 일부 중, 뭐 넓은 의미로 부동산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것도 하긴 하겠지만은 그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짬짬이 좀 넣어볼까 합니다. 그 지금 살고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집이요. 처음부터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집에 이사를 하게 된 게 거의 20년 만에 하게 되는 거라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 전문가의 손길을 좀 편하게 좀 저도 느껴보고자 좀 비용을 들여서 할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맨날 남의 집만 구해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인테리어나 설비나 이런 거 연결해 달라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남의 집 구해주고 인테리어 소개해주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20년도 더 됐죠. 그 정말 오랜만에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집들을 보면서 와 좋다, 오 예쁘다 뭐 이러면서 어떤 식으로 저도 인테리어를 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여야 될지, 그에 따른 자재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좀 세심하게 알아봤어요. 어느 정도 비용선에서 이제 제가 수긍할 수 있는 그 범위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놨어요. 그런 다음에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업체 두 곳을 선정을 해서 연락을 해서 미팅하기로 하고 이제 견적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군데서는 그 대표님이 직접 와서 상담을 해 가시고 또 한 군데에서는 이제 담당 직원분이 와서 미팅을 하고 견적을 제가 의뢰를 했죠. 뭐 상담은 되게 화기애애했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제가 직접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이고 뭐 어떤 거는 제가 이미 자재를 정해 놓은 것도 있고 이 자재로 해 주십시오 하고 또 어떤 거는 정해 놓은 자재를 구해서 해 주던가 여의치 않으면은 제가 구해서 드리겠다 뭐 그렇게 정해 놓은 자재도 있고 근데 전반적인 거는 이제 업체에다가 다 일임을 하고 제가 뭐 컬러와 재질과 뭐 어디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해서 1안, 2안, 3안까지 해서 1안만 했을 때의 비용, 2안을 추가했을 때의 비용, 3안까지 추가했을 때의 비용을 좀 각각 자세하게 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예전에도 이제 중개업을 할 때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구두만 했을 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정확하게 오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분쟁들도 자잘하게 많았거든요. 뭐 그런 걸 봤으니까 저는 아예 그냥
시간을 들여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를 정해놓고 그거에 따른 거를 이란, 이안, 사만 나눠가지고 비용을 봐서 제가 4만까지 할 수 있으면 4만까지 다 할 생각이었어요. 시간이 며칠 지났는데 그 사장님이 직접 오신 업체에서는 연락이 와서는 진짜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일하다가 자기가 손을 다쳐가지고 제가 일을 못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데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진짠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렇다니까 알았다고 했고 또 한 군데에서는 이제 견적서가 왔어요. 견적서가 왔는데 견적서가 오기 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담당 직원하고 미팅을 하고 한 2시간쯤 지났나? 그 업체 대표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이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대표란 분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거만하고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거슬리는 투로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네는 요건 진짜로 한 얘기예요. 자기네는 3천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만 하지 그 이하의 인테리어는 아예 맞지를 않으니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돈 없는 양반은 우리 같은 업체란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싼 데 가서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근데 듣고 있자 보니 뭔가가 좀 얘기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담당 직원하고 직접 얘기를 한 거냐. 내가 듣자 하니 지금 뭔가 담당 직원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뭐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들은 것 같다. 나는 뭐 3천만 원 정도 쓸 용의가 있고 그리고 담당 직원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뭐 자재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제 제가 일부 자재를 정해놓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재를 이제 갖다가 시공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자재를 내가 구해줄 테니 당신네들은 시공을 해달라 뭐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자재를 갖다가 시공을 해달라고 한 거다. 내가 구해줄 테니 시공만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할 생각이 있다 원래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얘기가 싹 달라지더라고. 아 고객님 그게 그때부터 이제 고객님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무개 씨하고 이름 부르면서 막 얘기하더니 기분이 팍 잡쳤는데 그 담당 직원이 굉장히 싹싹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열심히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생각 같아서 확 그냥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직원 입장 곤란해질 것 같아갖고 그 얘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내가 견적을 꼼꼼하게 자세히 잘 내달라고 했으니 견적서 잘 내달라 그러고 끊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 2, 3일 지나서 견적서가 왔는데 놀랍더라고요. 이거 뭐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직접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생각 같아서는 그 업체 확 까발리고 싶은데 그딴 식으로 사업하지 말라고 괜히 그랬다가 이제 내가 뭐 그 통화를 녹음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는 희한한 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뭐 이런 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업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면 견적서 양식을 보면은 아이고 자기네구나 하겠지. 자, 그럼 견적서를 보면서 뭐가 잘못됐나 한번 봅시다. 그 업체에서 보내온 견적서예요. 자, 견적 비용이 총 2,130만 원이 나왔네요. 제가 3천만 원 쓸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2,100만 원 나왔으니까 조금 나왔나요? 아, 조금 나왔어. 자, 그럼 이대로 일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2,100만 원이 과연 정당한 비용으로 들어간 거냐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시겠죠? 응? 근데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자, 제가 하나하나 이상한 점을 빨간 펜으로 첨가를 해서 견적을 다시 내달라고 보낸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하나하나 뭐가 이상하게 됐는지 살펴볼게요. 자, 철거 비용 있어요. 철거 비용이 195만 원. 자, 근데 왜 195만 원이지? 철거를 할 게 뭐가 이렇게 많지? 자, 문턱, 싱크대, 벽장 내부, 천정, 데코 타일과 샤시. 자, 문턱은요, 방문턱 제가 제거해달라고 했어요. 방문턱 4개 제거인데, 방문턱이라면 얼마네? 요만한 강목이잖아요. 강목 파내는 거예요. 요거 4개. 그리고 싱크대는 교체하니까 싱크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싱크대 교체를 하면은 싱크대는 그냥 철거를 해 갑니다. 따로 철거 비용 안 받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 또 철거 비용을 받으시겠대. 뭐 좋아요. 그 다음에 벽장 내부. 이 벽장 내부는 뭐냐면은 그 안방에 보면 드레스룸이 있는데 그 드레스룸 안에 철제 앵글로 된 선반 같은 게 있어요. 그거예요. 그 철제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재활용 쓰레기에 버리면 돼요. 그리고 천정. 천정에서 뭐가 나올 게 없는데? 응? 그리고 데코 타일. 데코 타일은 제가 베란다에 깔려있는 데코 타일을 교체해 달라고 했으니까 데코 타일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관리실에 물어봤거든요. 데코 타일 나오는데 이거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에 버려도 될 것 같은데 버려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된대요. 그 재활용에 버리면 돼. 데코 타일하고 벽장 내부에 그 철제 앵글은요. 그러면은 자, 문턱하고 샤시를 철거하는데 비용이 195만 원이란 얘긴데, 아니 샤시를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195만 원? 그 뭐 사다리차 이용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인부도 한 3, 4명 와야 될 테고. 그래도 195만 원이면은, 아니 여러분들 이사할 때 사다리차 오잖아요. 예? 오고 반나절은 쓰잖아? 인부도 한 3, 4명 오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만 195만 원에 이사 비용 따로 내요? 아니잖아요. 잠깐 쓰는 거잖아요, 이거. 195만 원은 너무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산출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목공 비용도 사실 불만이 좀 있어요. 뭐 벽장 미닫이 재생인데 벽장 미닫이 문 재생해달라고 하지 않았고, 그 벽장의 미닫이 문이 그 레일이 있는데 바퀴 레일 그게 부서진 게 있어요. 그거 교체해 달라고 한 거지 문짝을 재생해 달라고 안 했어. 그리고 그거는 철제문에 유리가 달린 거라서 목공 작업도 아니에요. 뭐 어찌 됐든 불만이 있지만은 그냥 넘어가 줬어요. 토 안 달고. 그 다음에 도배가 저는 이게 합지로 실크벽지 안 하고 합지로 이미 정해놨는데 185만 원이면 실크벽지로 해도 이 비용이 안 나옵니다. 34평 아파트가 34평 아파트 면적이 평으로 치면 80평이 나오는데요.
그 광폭지로 할 경우에 17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폭 그 하나 벽지 기준으로 광폭지 합지 한 롤 평균 비용이 14,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요. 아니지, 한 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요. 평균가 14,000원 치고 17롤 하면은 벽지값만 한 24만원 나오고, 거기에 인건비 40만원 하면은 70만원 최대로 치면 떡을 치는데, 요즘 도배 팀 보면은 인원이 한 4명 오고, 그 도배 풀 하는 기계 뭐 이런 장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비용까지 해도 100만원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185만원. 이 비용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해달라고 했어요. 바닥 비용도 조금 비싼데 그냥 넘어가 줬어요. 이거는. 그리고 전기 비용. 이거는 제가 자재를 구해줄 테니 설치만 해달라는 건데, 뭐 인건비 21만원 조금 과한 듯 하지만 뭐 이건 그냥 내가 해야겠다 싶어서 빼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설비 비용에서 해바라기 수전 교체와 싱크대 수전 위치 변경 비용이 35만원. 싱크대 수전은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 제가 코너 싱크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바꿔봐야 오히려 그게 코너로 바꾼 게 오히려 수전에서 더 가까워.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해바라기 수전 쓰지 말자 하고 빼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타일 비용이 264만원. 이게 또 좀 어이가 없는 비용이에요. 현관 타일 해달라고 안 했어요. 싱크대에 있는 타일 이것도 해달라고 제가 안 했어요. 요거 안 했어요. 그대로 쓸 거예요. 베란다하고 발코니만 데코 타일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용도실도 제가 바꾼다고 안 했어요. 그대로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베란다하고 발코니 데코 타일 비용이 264만 원이에요. 어이없는 비용이죠. 이거 끼케야 4, 50만 원이면 떡을 치는데, 제가 이걸 삭제해 달라고 했고, 제가 요거는 제가 직접 했는데 카페트로 된 데코 타일 있어요. 그거 비용 자재비 16만 원 들었어요. 약. 그런데 264만 원 인건비 포함해도 3, 40만 원이면 될 일을. 예? 그 다음에 싱크대가 420만 원이에요. 이것도 좀 어이가 없죠. 이때 당시에 다나와 가격으로 한샘 걸로 했을 때 비용이 한 270만 원 나왔어요. 거기에 저는 좀 뭐 추가적인 옵션이 있다고 해도 300만 원이면 저는 떡을 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420만 원이에요. 지금 비용을 봐도 한샘 거 기역자형으로, 기역자형 30평형대 250에서 싼 게, 제일 비싼 게 330이네. 지금으로 봐도 400까지도 있네요. 4.7m. 근데 4.7m까지 안 나와요. 저희 집은. 이거는 무슨 아일랜드 같은 거 기다란 걸 추가를 했을 때나 4m가 넘지, 다 3.5m에서 3.8m 이 정도 돼요. 그 정도에서 나오는 거는 비싸봐야 300만 원이거든. 근데 420만 원. 근데 한샘 것도 아니야. 뭐 어디 거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탄성 코트. 요거 보통 한 50에서 80 가는데 약간 비싼 듯 하지만 뭐 이건 별로 더 안 달았어요. 그리고 방문턱 그거 빼난 거 미장 비용이 28만 원. 뭐 이거 인건비 하고 해서 이것도 좀 비싸다 싶은데 그냥 오케이 했어요. 다음에 폐기물 비용이 또 있네. 75만 원. 그것도 아니 철거 비용 195만 원이나 해놓고 또 폐기물 비용이 75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 이 비용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벽지하고 장판 떼어낸 거 그 트럭에다 싣고 가야 되는데 자기네 그 폐기물 트럭 비용이 한 50만 원 나온대요. 예? 거기에 인건비 해서 75만 원이래. 그래서 아 이게 이것도 제가 관리사무실에 물어봤거든요. 장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했더니 장판 플라스틱이니까 그건 그냥 재활용해 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벽지는 비닐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활용해 버리시면 안 되고 그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기물 비용이 쓰레기 봉투 값이면 돼요. 뭐 사람 와서 굳이 와서 따로 와서 뜯겠다 그러면 뭐 인건비 정도면 되겠죠. 쓰레기 봉투 값하고. 응?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들겠어요? 뭐 한 100리터짜리 10장 쓴다고 해도 10,000원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75만 원이래. 어이가 없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입주 청소도 빼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필름 시공 비용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필름 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다용도실 문하고요. 현관문이에요. 그리고 방문이나 중문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문은 이미 이게 새로 한지 얼마 안 된 상태의 집을 제가 샀기 때문에 중문은 손댈 필요가 없어. 화장실하고. 제가 그래서 이 집으로 한 거거든요. 중문하고 화장실을 새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손댈 데가 없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걸로 해놨어, 이 양반들이. 그리고 방문은 제가 위에 목공에 보면은 목공 비용 290만 원에 문틀하고 문짝을 새로 다는 비용이에요, 이게. 아니, 문짝을 새로 다는데 뭔 필름 시공을 또 해? 예? 제가 원하는 색상의 문짝으로 만들어 오면 되는 건데 그 비용을 넣고 중문 비용 넣고 그래서 비용이 과다해서 이것도 재산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폴딩 도어는 오히려 제가 알아본 가격보다 싸게 나왔어. 265만 원이면요. 저는 한 350만 원 들겠다 했거든요. 하여튼 오케이 했어.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보내고 며칠 있다가 이제 다시 견적사가 온 게 이겁니다. 뭐가 달라졌나 한번 볼까요? 자, 철거 비용은 샤시가 없죠. 제가 중간에 기분 나빠서 폴딩도 안 하겠다고 샤시 안 바꾼다고 했어요. 그냥 쓰겠다고 빼달라고 했어. 그랬는데도 철거 비용을 굳이 185만 원을 넣었어요. 자, 데코 타일 이건 재활용이랬죠. 벽장 내부도 재활용이랬죠. 천정은 나올 게 없댔죠. 싱크대는 굳이 이 싱크대는 그 싱크대 업자가 와서 가져가면 되는데 굳이 넣었어.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방문턱 그 강목 4개 빼가는 비용이 185만 원인 거예요. 이건 필요 없는 비용이야, 사실은. 근데 눈탱이를 넣은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목공도 90만 원을 뺐네. 90만 원을 뺐는데 왜 뺐냐 하면은 제가 이것도 기분 나빠서 그냥 기존의 문짝하고 문틀 쓰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붙박이장 뭐 이런 거 비용인데 이것도 좀 과해요. 과한데 뭐 그렇다고 칩시다. 예. 그 도배 비용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185발은 고집을 부렸어. 바닥 비용은 뭐 오케이 했으니까
전기 조명 빼달라는데 도로 그대로 넣었어요. 설비도 빼달랬는데 그대로 넣었어요. 자, 타일 비용 현관 아니랬죠? 싱크대 아니랬죠? 그런데 끝까지 우기고 우겨 넣었어요. 말을 뭘로 들었는지 몰라 이 사람들은. 베란다만 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50만 원 빼서 194만 원이래. 그래서 예. 제가 이게 16만 원 했다고 했고 인건비 포함하면은 4, 50만 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94만 원이래. 싱크대 비용도 자기네는 굳이 420 그대로 다 받으셔야겠대요. 그리고 페인트 비용. 페인트, 그 탄성 코트 제가 뭐 이거는 별말 안 했죠. 그 다음에 미장도 제가 그냥 오케이 했고 폐기물 비용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늘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말을 뭘로 들었는지 그대로 놓았어. 그냥 대가리 디밀듯이 입주 청소도 빼달랬는데 그대로 놓았어요. 사람 말을 뭘로 듣는지 몰라. 그리고 필름 시공, 필름 시공 방문 추가됐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것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용이에요. 어찌됐든 이 최초 비용은 2,100만 원인데 1,800만 원 나왔어요. 한 300만 원 뺐는데 뭐 업체 입장에서는 300만 원도 아니다. 200만 원 뺐구나. 200만 원. 전혀 안 들어가도 돼야 될 병이 이 185만 원. 75만 원이에요. 이게 합치면 얼마야? 뺀 비용으로만 해도 185에 75면은 260만 원. 여기에서는 이쪽에서는 얼마죠? 195만 원에 75만 원이니까 280만 원. 이 비용 그냥 필요 없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싱크대도 마찬가지고 이 비용이면은 100만 원 이상 더 남겨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배비소도 한 85만 원은 더 남겨먹는 거고 그것만 해도 얼마야? 4, 500은 되겠는데 다 합쳐도 한 실제 들어가는 인건비와 자재와 뭐 이런 거 품에서 700만 원은 눈탱이를 쳤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꼿꼿하게 기업이온 10%는 또 별도로 넣었죠. 이런 뚜껑이 안 열리게 생겼냐고요. 자, 이거를 잘 모르는 신혼부부나 뭐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은 뭐 결혼 준비하는데 바쁘잖아요. 그리고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견적서 이겁니다 하고 디밀면 네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눈탱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인테리어 집에서 보통 하게 되면은 보통 주부들이 이게 의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주부분들도 자세한 거는 잘 몰라. 그래서 이겁니다 하면은 그냥 네 해주세요 하고 뭐가 잘못되는지 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부쳐 먹어도 좀 어느 정도 거 부쳐 먹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이렇게 빡빡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제가 뭐 비용을 한 1200에서 1300 냈다 했으면 제가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저 거실 샤시까지 해가지고 제가 뭐 2천만 원 이 정도면은 제가 2천만 원은 그냥 썼을 거야. 그런데 좀 어느 정도 것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두루뭉술하게 견적을 내달라고도 안 했거든요. 전 세세하게 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란이 한 4만 했을 때 각각 얼마씩 비용이 드는지도 그런 식으로도 하지도 않았고, 그것도 막 뒤죽박죽 섞어갖고 냈고, 그것만으로도 열받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비용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 인생에는 이렇게 품위 있게 사는 건 어렵구나. 셀프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집뿐 아니고 먼저 살던 집도 그렇고 먼저 사용하던 사무실도 그렇고 그것도 살면서 뭐 이런저런 수리는 물론 제가 다 했고 사무실 인테리어 할 때도 그것도 한 반 정도는 제가 했거든요. 전기공사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개조하는 공사 이런 것도 다 제가 직접 거의 다 했어요. 그 공사 기간도 제가 잔금하고 이사 기간까지 제가 한 달 반 정도 여유를 제가 일부러 뒀거든요. 천천히 공사하려고. 그래서 그 기간을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하겠다 했어요. 결정을 그렇게 하고 한 최소한 3천만 원짜리 인테리어 내가 1,000만 원 안으로 끝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랬더니 아내가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 아내도 제가 이렇게 뭐 좀 셀프 인생인 거는 아는데 그 인테리어까지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게 좀 불안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리 셀프 인생이라도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공이에요. 목공은 제가 뭐 그에 관련된 기계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어디 유튜브 보니까 싱크대도 직접 짠 분도 있던데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시간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러면 장롱 그 붙박이장도 제가 해야 되고 수납장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 하겠고 도배나 장판은 제가 할 수는 있는데 그 요즘은 이 광폭지라서 혼자서 도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도배, 장판, 목공, 장판은 엄청 무겁거든요. 그것도 기술이 좀 있어야 돼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 전 저질 체력이라서 도배, 장판, 목공은 맡기고 그럼 나머지 공사는 다 하겠다. 그랬죠. 그럼 도배, 목공, 장판 맡기면은 뭐 다 맡기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죠. 그거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전기 공사도 해야 되죠. 또 요즘 세상에는 전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통신 라인이에요. 뭐 인터넷 라인, 케이블 TV 라인, 게다가 이제 그 그 기가랜까지 사용하려면은 랜선 공사 같은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뺄 것인가, 뭘로 할 것인가, 어떻게 뺄 것인가, 뭐 이런 거 중요해요. 그거 쉬운 작업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등도 달고 페인트 작업, 뭐 나머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제 손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다. 단열 공사도 있어요. 베란다에. 그런 거는 제가 다 직접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신력이 있는 업체 모으고 나발이고 이런 거는 가까운 데 있는 업체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려는 동네에 인테리어 업체 이제 두어 군데 찾아봐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견적을 이렇게 내갖고 왔더라고요. 자, 견적서. 예. 오히려 여기가 더 구체적이야. 그나마. 자, 도배공사 110만원. 제가 최대로 잡은 거에서 10만원 더 붙였네. 오케이. 바닥 그 장판은 요것도 뭐 예상한 가격에서 크게 안 벗어났어요. 역시나. 근데 요거는 그 드레스룸 바닥까지 다 추가를 했기 때문에 126만 9천 원이 나왔다는 거고요. 문턱 제거 비용. 이거는 보통은 문턱을 그 방문턱 나무를 빼고 그 구멍을 몰타르로 메꾸는데 이분은 아예 그냥 그라인더로 밀어버리자고 하더라고. 그게 비용도 적게 든다고. 개당 4만원만 달라고 해서 4개 비용 하는데 16만원. 이건 오케이예요. 그리고 싱크대는 요거는 그 한샘, 이 양반이 한샘 것도 만드는데 그 한샘 재질로 해서 그 제가 이게 저거를 그려드렸었거든요. 그 제안서에 이렇게 냉장고장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제가 드렸거든요. 이렇게 기역자 싱크로 해서 코너에 개수대를 놓고 이쪽에 냉장고장은 이렇게 짜달라고 하고 사이즈 그 냉장고 크기까지 다 해서 도면을 따로 그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좀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해서 300만원 견적을 냈길래 이건 제가 그냥 오케이 했어요. 이거의 비용에는 철거 비용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싱크대 기존 거. 그래서 그냥 300만원 했길래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붙박이장 안방의 거 그거는 120만원부터 해서 180만원까지 있는데 제가 이건 고른 거에서 180만원짜리로 했어요. 이것도 뭐 이의 없어요. 그리고 창고문 그 베란다에 있는 거 그 개당 25만원씩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 비용이 750만원 견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비용이면은 뭐 적당한 비용이다 생각 들었어요. 저는 뭐 더 이상 깎지도 않고 딱 757만 9천 원 딱 보내드렸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나머지 작업은 제가 진행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편부터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깎아준 거예요. 195만 원에서. 예? 이게 말이 되냐고. 아이씨 녹화를 안 눌렀네.